을씨년스럽다라는 말 혹시 아세요? 을씨년스럽다. 네. 어떤 뜻이에요? 약간 춥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좀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을씨년스럽다는 정말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에요. 네. 한겨울이 오기 전에 찬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네. 굴러가고 정말로 일이 안 될 때, 이 기분이 착 가라앉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을씨년스럽다고 한 그 말의 시작은 을사년의 이야기를 말하거든요. 네. 1895년 10월 8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로부터 120년 뒤에 일본에서 우편 수집가가 편지 한 통을 발견을 해요. 일본에서. 네. 거기에는 내용이 어떤 편지였냐면, 우표를 보려고 했는데 편지가 장문으로 되어 있어서 2015년에 발견됐을 때 그 내용이 나는 누군가를 죽이러 갔단다.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인데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1894년 11월부터 1895년 10월 18일까지 친구한테 8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 중에 10월 9일날 썼던 어제 내가 이런 일을 했단다의 내용은 역사책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누가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냐면 일본이 기록하지 않았고 그날 있었던 내용은 조선의 궁궐에서 있었던 내용. 혹시 1895년에 있었던 일, 그때쯤에 안 좋은 일, 조선 사람들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가요? 네, 맞아요. 네.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했던 외교관의 편지가 발견이 됐어요. 네. 거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려면 일본에 가서 받아야 됐었거든요. 네. 재판에 해고됐던 사람들은 다 무죄로 판명이 됐고요. 네. 거기에 같이 동조됐던 사람들은 현장에서부터 혐의 없음으로 해서 다 풀려났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배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을사년의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현재 하고 있는 김장배추의 거의 대부분은 그 사건과 관계된 사람의 아드님하고 관계가 돼요. 네. 훈련 대대 2대장을 지냈던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조선 사람인데 일본이 임금을 포위하는 그 친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대장으로 만들어놨고, 명성황후를 시해할 때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민들, 외교관들, 낭인들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도 함께 같이 갔었거든요. 조선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게 이제 소문으로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훈련대를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우범선이라는 사람은 일본으로 도피를 해요. 도피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일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5살이 되는 1903년에 고종임금이 보낸 밀사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고아원에 보내져요. 고아원에 보내지고 이쪽 저쪽 어렵게 사는 걸 알고 일본 정부가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네가 창씨 개명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다면 너를 교육시켜주겠다 하면 농업학교에 보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 사람이 논문은 다인의 종의 기원을 뛰어넘는 노벨 후보상이 돼요. 같은 종의 종 중에서도 다인은 진화만 한다고 했는데, 진화가 아닌 종과 종의 교배는 안 되지만 네. 다른 품종, 종은 같은데 품종 교배를 하면 새로운 종이 생긴다는 과학계를 뒤집은 사람이 있어요. 우장춘이라는 박사님 이야기인데, 그분이 했던 논문은 배추하고 양배추하고, 우린 배추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품종이잖아요. 얘들을 교배를 하면 뭐가 나올까요? 배추 이야기인데 상상력을 더하면 어떤 분은 우리가 먹는 배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새로운 게 생겨요. 제주도에 많이 피거든요. 2월달에 유채꽃. 유채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던 우장춘 박사가 1945년이 됐을 때 조선인들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으로 보내도록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우장춘 박사는 창씨 개명을 했으니까 일본인일까요? 아니면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의 국적을 얻을까요?
일본이겠죠? 일본이겠죠. 네. 그런데 우범선이라는 사람은 국모를 시해를 했지만 아들의 국적을 조선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945년도에 자신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걸 알고 이승만 박사가 47년에 일본인들이 다 떠나버린 한국의 종자 시장은 일본인들의 걸로 지금까지 심어졌었거든요. 네. 그 전에는 중국에서 조선시대까지는 중국에서 종자를 수입을 했었고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에서 다 종자를 수입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던 씨앗에 이 원료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의 국산화를 해야 되어서 우장춘 박사를 이제 모셔오게 돼요. 그리고 오신 게 1950년 3월이었어요. 전쟁이 나기 전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우리 땅에 맞는 배추, 우리 땅에 맞는 벼 품종, 우리 땅에 맞는 것들을 하는데 그 시범을 해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이 제주도였어요. 제주도에다가 배추, 우리 국민들이 먹는 배추가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품종을 개량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 땅에 갔을 때 제주도 땅이 맞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차로 만든 곳이 진도 땅이었어요. 진도에다가 배추 품종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교배를 해봐가지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 김장을 하는 배추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원의 1호가 탄생을 해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는 배추 같은데 라고 하셨거든요. 네. 원에는 없잖아요. 경종배추, 호배추, 얘는 괴성배추라고 하거든요. 네. 학명은 같을지 모르지만 영문으로는 이런 배추들은 이름은 다 다르지만 차이니즈 캐비지예요. 네. 차이니즈 캐비지인데 우장춘 박사가 우리는 김치는 우리 거, 우리나라 거라고 할 때 네. 영명으로 뭐라고 쓰냐면 차이니즈 캐비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쓰냐면 김치 카베지라고 해요. 우리가 김장을 한다고 하고 김치를 담궈 먹는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데 우장춘 박사가 만들어놓은 이 경종배추는 조선인들이 지금까지 계속 토종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했지만 그게 토착화된 배추들 중에서 개성배추, 경종배추, 구역배추, 의성배추 뭐 8가지 정도가 돼요. 그런 것들을 교배를 해가지고 어떤 거하고 하냐면 얘처럼 해요. 지금 호배추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도 그렇지만 혹시 김장배추 하는 것처럼 생겼나요? 아니요. 어떤 식으로 뭐가 다르죠? 퍼져 있잖아요. 네. 우리 토종배추는 다 퍼져요. 네. 왜냐하면 얘 뿌리들이 무거든요. 무청이라고 하는 무처럼 이렇게 벌어져요. 배추를 3년간 씨앗을 받아가지고 심으면 무가 된다는 조선시대 기록이 있어요. 순무가 돼버리는. 배추의 그 아삭하고 수분 많고 그런 게 아닌데 그래도 개성 사람들과 여기 개성에서 하는 사람들이 배추를 많이 재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서울 배추. 혹시 서울 배추 말고 얼갈이 배추 들어보셨어요? 네. 얼갈이 배추는 어떤 식인지 혹시 아세요? 김장 배추는 캐는데 찬물에다 먼저 씻어요. 네. 어디까지 캐냐면 여기 윗부분만 하면 안 돼요. 네. 혹시 꼬들빼기 김치 아세요? 꼬들빼기 김치. 예. 어디까지 먹는지 아세요? 뿌리까지 먹죠? 얘도 뿌리까지 다 캐요. 그래서 뿌리까지 전체를 다 캐서 찬물에 먼저 씻고 네.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로 한 번 더 씻어요.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네. 여기 장계양 어르신이 80이 넘어서 이 글을 눈이 어두운데도 쓴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의할 점은 찬물로만 씻으면 얘가 맛이 너무 독해서 못 먹으니 뜨거운 물로 먼저 또 씻으라고 하거든요. 한번 네. 네, 그래서 찬물에다가 뜨거운 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하는 거. 오이지 할 때 네. 뜨거운 물 붓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이지 그 오이를 소금에다 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붓는데 이것도 그래요. 네. 씻어놓은 것을 항아리에 담고 손이 되지 않을 정도의 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70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손을 죽이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물 온도가 어. 그렇게 적어놨어요. 네. 책에 보면. 그런데 네. 손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까 60도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물을 3번에 나눠서 넣어가지고 바로 입구를 봉해요. 뜨거운 기운이 나가지 않게. 네. 뜨거운 기운이 나가지 않게 구들은 뜨겁게 네. 해서
날씨가 좀 차가운 날은 이불까지 덮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 채소가 흐물어지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아삭아삭한 그러면서도 너무 흐물지 않을 정도로 익혀가지고 아까 만들어놨던 나박김치 있죠. 네. 저기 나박김치하고 같이 섞어요. 아. 그러면 이 원래 나박김치가 동치미 같은 그런 국물 좀 시원한 그런 거에서 톡 쏘는 우리 탄산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맛이 나는 김치로 바뀐다. 그래서 입맛을 돋구는 이게 이름이 삼각김치. 만드는 법이 이 두 체계가 있어요. 음식 디미방하고 네, 교합 청소예요. 규합 청소회. 그리고 일제 강점기 조선 요리 같은 거 있는데 네. 많이 이제 삼각김치가 있는데 네. 지금 삼각김치 드셔보셨어요? 이런 말을 안 듣잖아요. 네, 그렇죠. 배추김치 네네네. 드시고 하는데 경상도 쪽에서는 지금도 드시는 걸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하고 좀 비교되는 네. 전라도 쪽에 삼각김치를 만드시는 분 중에 네. 좀 지금 현재 만들고 계신 분 중에 네. 해남 윤씨 노부당 네네네. 들어보셨나요? 해남 윤씨 댁에서 정통적으로 오는 홍갓김치가 있어요. 홍갓김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갓김치를 조선갓이라기도 하고 네. 굵은 홍자 써서 홍갓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것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홍갓하고 쪽파. 쪽파. 그러니까 해남 노부당 그 댁에서는 해남 윤씨 가문에서는 계속 대대로 홍갓하고 쪽파하고 같이 네. 해서 그 봄에 담았다 한 6개월 정도 되면 여름이 되잖아요. 네. 그럼 여름에 그 톡 쏘는 맛으로 같이 이제 드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현재 며느님께서는 친정에서는 그 쪽파가 좀 빨리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쪽파보다는 그 봄에 나는 마늘종 있죠. 네네. 마늘종을 같이 해서 이파리까지 있는 걸로 해서 홍갓하고 그 같이 해서 만든대요. 그러면 쪽파를 넣었을 때보다 발효가 좀 더 늦어져가지고 6개월이 아니라 2년 뒤에도 드실 수 있게. 그래서 네. 손님들이 오면 접대를 하실 때 같이 내기도 한다고 네. 하는데 홍갓과 삼각김치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 해드리면 될까요? 네. 좋은데요. 네. 다른 것도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이제 여기서 고르시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배추는 배추는 보던 건데 일단 보던 한번. 것인가요? 네. 이걸 보셨어요? 다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종류가 다른 거군요.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배추 제가 네. 정말 죄송한데 물 한 모금만 네, 마시면 네네네. 제가 지금